의사인 딸이랑 결혼하게 해줬으면 그에 맞게 보답을 해줘야죠. 의사가 무슨 죄예요? 아무리 의사라도 인성이 그 모양이면 어디 가도 대접 못 받죠? 뭐요? 그 모양? 지금 말 다 했어요? 빌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겨우 그 말 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의사에다 저 정도 비주얼의 여자가 어디 흔한 줄 알아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시집 다시 보내면 되겠네요. 그 남자는 누가 될진 몰라도 참 불쌍하지만 기가 막혀서. 우리 딸이 그쪽 아들보다 직업도 좋아, 외모도 뛰어나 저희가 뭐가 아쉽겠어요. 우리 아들은 서울에 있는 최고의 대학교 졸업했고 의대도 가려면 갔을 거예요. 당신 딸은 10위권 대학 나와서 겨우 의사 된 거 아니에요? 뭐요? 우리 아들도 선잘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 줄 알아요? 나이가 이제 30 후반인데 당신 딸이 다시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누구 마음대로 병원을 가져가요? 이미 저희 딸한테 병원장 물려주기로 확정 난 건데 그쪽이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 이래봬도 철저한 사람이라 이미 변호사랑 다 상의했어요. 저를 너무 물러보셨네요. 제가 그렇게 당하고만 사는 사람은 아니라서요. 방금 대화 속 주인공 63세 백성임 씨와 그의 사돈 67세 최순자 씨입니다. 백 씨의 아들은 최근에 의사였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곧장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이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이혼을 먼저 입에 올렸던 것은 처가 쪽이었습니다. 백 씨의 남편은 병원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백 씨의 남편은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안 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 씨의 남편은 의사였던 며느리에게 병원장 자리를 물려줬습니다. 원래 후임자가 있었지만 그래도 아들을 생각하면 가족이었던 며느리가 맡는 게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백 씨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사돈은 백 씨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병원을 물려받자마자 아들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것도 장례식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날의 말이죠. 하지만 백 씨는 그런 사돈의 말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실체를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백 씨의 사돈은 어차피 병원 물려받았으니 이룰 거 다 이뤘다고 생각했지만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백 씨는 사돈이 나가자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연 그간 백 씨네와 사돈네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백 씨는 젊은 시절 땅 부자였던 부모님의 지원으로 대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백 씨는 머리가 아주 좋아 대학교 시절 내내 좋은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백 씨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박사가 되기 위해 좀 더 공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다가 같은 대학을 다니던 동갑내기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의사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공부를 했는데 연애한 지 1년 만에 남편이 의사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백 씨는 아직 박사가 되려면 조금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당신 그냥 박사는 포기하고 가정에 좀 더 신경 써줬으면 해. 백 씨의 남편은 백 씨에게 돈은 자기가 벌 테니 꿈을 포기하고 가정에 충실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백 씨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백 씨도 행복한 가정을 꿈꿨었기 때문에 남편의 말을 단번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백 씨가 박사 과정을 준비하던 중 아들을 임신했습니다. 백 씨의 남편은 물론 백 씨의 시어머니까지 백 씨의 집에 찾아와 박사는 나중에라도 다시 할 수 있지 않냐며 당분간은 애 낳으면서 아들의 내조를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백 씨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백 씨의 부모님도 아쉬워했지만 그저 딸의 선택을 이해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백 씨는 오랜 기간 준비하던 박사가 되는 과정을 포기하고 아들을 낳은 후 본격적으로 살림과 육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백 씨의 남편은 능력이 있음에도 자기의 꿈을 포기하며 가정에 충실한 백 씨에게 크게 감동했습니다. 백 씨의 남편은 모든 경제권을 백 씨에게 맡겼고 심지어 돈이 모이면 백 씨의 명의로 집을 해주고 거의 모든 재산을 백 씨의 이름으로 해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백 씨의 남편은 그런 아내를 믿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다 해주고 나중에 배신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백 씨의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공동 명의로 집을 사라고 했지만 백 씨의 남편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백 씨의 남편은 이후 집을 살 만큼 돈을 모으자 백 씨의 이름으로 집을 해줬습니다. 고마워요. 내가 고맙지. 그렇게 백 씨는 남편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백 씨의 아들은 부모님을 닮아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시험에서 하나만 틀려도 집에 와서 눈물을 흘렸을 정도였습니다. 백 씨와 남편은 그런 아들을 달래려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아들은 한두 번 빼고는 전교 1등의 성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백 씨의 남편은 아들이 자신처럼 의사가 되기를 바랬지만 아들은 의사보다는 방송국 PD가 꿈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TV 보는 것을 좋아했던 아들은 자기가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며 아주 어릴 때부터 관련된 학과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백 씨의 아들은 워낙 성적이 좋아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대학교, 모든 학과에 갈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서울에 있는 최고의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지영이는 PD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요. 아쉽지만 할 수 없지. 그 녀석 고집을 누가 꺾겠어. 결국 백 씨의 남편은 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것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맘쯤 백 씨의 남편은 병원을 따로 개업해 병원장이 되었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아 개업을 했지만 워낙 실력이 좋고 목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는 병원이라 수월하게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백 씨는 이맘쯤 아들만 결혼시키고 이전에 포기했던 박사 과정을 다시 한번 밟아보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 씨는 틈틈이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있었습니다. 백 씨의 아들은 이후 정말 방송국 PD가 되었습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누구보다 행복하게 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 씨는 그런 아들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결혼을 할 것이라는 소식을 백 씨에게 알렸습니다. 바쁜데 여자 만날 시간이 있었어? 저도 없을 줄 알았는데 방송국 게스트로 온 여자친구가 먼저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여자친구는 뭐 하는 사람인데? 의사예요. 아들의 여자친구는 아들이 PD로 있는 방송의 게스트로 출연한 의사였습니다. 녹화를 마치고 아들의 여자친구가 먼저 아들에게 다가와 전화번호를 물어보며 관계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백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잘된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의사 며느리? 감당할 수 있겠어? 아들이 괜히 기죽고 사는 거 아니야? 백 씨는 간만에 지인을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아들 직업이 어때서? 우리 남편은 또 병원장이고. 하긴 언니네가 어디 꼴릴 집안은 아니지. 근데 그쪽 사도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 여자친구가 얼굴도 이쁘다며. 직업이 의사인데 얼굴도 이쁘면 그쪽 부모들 자부심이 오죽하겠어? 백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지인의 말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인의 말이 현실이 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다가온 상견례에서 백 씨는 처음으로 사돈과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며느리는 이전에 같이 밥을 한번 먹으려 했다가 바빴는지 얼굴도 보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어색한 자리가 시작됐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참 곱네요. 공부도 잘하고 인기가 아주 많았을 것 같아요. 백 씨는 먼저 어색한 침묵을 깨며 예비 며느리를 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딸을 칭찬하자 그제서야 경계가 풀린 듯 예비 사돈들도 웃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농사 지으면서 정말 애지중지 키웠어요.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아들들은 워낙 공부에는 재능이 없었고 딸이 어릴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더라고요. 어찌나 시험 기간만 되면 악착같이 공부하던지 커피를 쌓아놓고 잠도 안 자면서 공부를 하더라니까요. 그때부터 저희는 그냥 이 아이한테 올인하기로 했어요. 나중에 그게 다 저희한테 돌아오지 않겠어요? 사돈은 자기 딸에게 노후를 책임져 달라고 이미 여러 번 말한 모양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별로 표정이 좋지는 않은 듯 했습니다. 그렇게 백 씨가 예비 며느리를 칭찬했으면 사돈도 예비 사위를 좀 칭찬해 줬으면 했는데 예비 사돈은 자기 딸 자랑만 계속하고 백 씨의 아들을 띄워주지는 않았습니다. 백 씨의 사돈은 오히려 사위보다는 백 씨의 남편에게 더 관심이 많은 듯 했습니다. 병원장이시라면서요? 아, 네. 백 씨의 남편은 멋쩍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제 지인들도 그 병원 간 적 있는데 찾는 사람도 많고 실력도 다들 좋으시다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그럼 사돈댁 건물이에요? 네. 대출 껴서 마련한 건물입니다. 대출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이런 건 솔직하게 오픈하는 게 서로한테도 더 좋잖아요. 요새 이자도 높다고 그러던데 힘들진 않으시고요. 들으셨다시피 워낙 저희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만간 대출금은 다 갚을 예정이에요. 저희 딸도 지금 다니는 병원 말고 사돈댁 병원으로 가면 좋을 것 같네요. 마침 과도 겹치는데 저야 실력 있는 의사면 당연히 영입하고 싶죠. 저희 딸이 실력 하나는 끝내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아니면 딸이 밥도 못 먹고 살림도 잘 못하긴 하는데 일 하나만큼은 정말 잘하거든요. 살림 같은 건 제가 도와주면 되니까요. 사돈은 바쁜 아들의 살림을 모두 도맡아 해줄 생각인 듯 보였습니다. 살림하고 애 키우면서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제가 딸이랑 사위 뒷바라지는 다 도맡아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백 씨는 아들을 걱정하지 않았지만 이런 사돈의 말이 오히려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3시간가량의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 백 씨가 식사값을 계산했습니다. 백 씨는 그렇게 화장실에 들어가려는데 순간 사돈과 며느리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사돈 될 사람은 그냥 주부 아니야? 왜 저렇게 고상한 척을 해? 그래도 젊을 때 공부 잘하셨대. 박사 준비까지 하셨다는데? 결국 박사는 못된 거 아니야? 아마 지영이 낳고 가정에 집중하느라 못하신 것 같아. 그래도 저 집은 바깥 사돈이 다 먹여 살리는 것 같은데. 그리고 사위 직업이 PD? 엄마는 아직도 네가 아까워서 이 결혼 잘 시키는 거 맞는지 모르겠다. 이런 대화를 들은 백 씨는 화장실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둘이 있을 때는 무슨 대화를 못할까 싶어 백 씨는 들었던 대화들을 그냥 모른 척했습니다. 쎄한 느낌은 감출 수는 없었지만 무엇보다 아들이 아직 여자친구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괜히 결혼 전부터 시끌시끌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백 씨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보냈습니다. 백 씨의 며느리는 그래도 백 씨네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로 바쁜 와중에도 어버이날이나 생일이 되면 자신들의 집으로 백 씨를 초대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는 항상 안사돈이 껴 있었습니다.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는 잘 초대하려고 안 하는데 제 딸은 우리 사돈이 좋은가 봐요. 무조건 챙겨드려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하던지.
백 씨는 그런 안사돈의 말에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백 씨를 초대하기만 할 뿐 모든 음식은 안사돈이 만든 음식인 듯 싶었습니다. 요리며 청소며 안사돈은 이 집안의 가정부처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반면 며느리는 손님처럼 소파에서 엉덩이를 떼지 않았습니다. 엄마, 숟가락 어디 있어? 며느리는 심지어 자기 집의 숟가락 위치를 안사돈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냥 거기 있어. 내가 가져다 줄게. 그렇게 백 씨의 생일에 안사돈과 아들 며느리가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바깥 사돈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걸 그랬네요. 안사돈은 항상 백 씨의 남편을 찾았습니다. 워낙 바빠서 시간 내기가 힘든가 봐요. 음식이 참 맛있네요. 백 씨가 맛보기에 간이 좀 짜긴 했지만 그래도 해준 정성이 있어 백 씨는 안사돈을 띄워줬습니다. 이거 먹고 저희 딸이 그렇게 공부를 잘했지 뭐예요. 아마 다른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면 의사 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안사돈은 입만 열면 자기가 딸을 키워냈다 하며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엄마, 휴지 어딨어? 휴지 좀 갖다 줘. 이따 화장실 청소 좀 해주고 갈 거지? 그래. 그건 걱정 마. 며느리는 익숙한 듯 자기 엄마에게 화장실 청소를 부탁했습니다.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 용돈 잘 챙겨드려야 할 것 같네. 용돈은 잘 드리니? 백 씨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저희 남편이 돈을 벌고 있어서 용돈 필요 없어요. 그것보다 아이들 돈 모아야죠. 그래도 이렇게 챙겨주시는데 받을 건 받으셔야죠. 용돈은 사위한테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돈은 은근히 자기 딸이 아닌 백 씨의 아들에게 용돈을 받기를 바랬습니다. 백 씨는 아들이 예전에 돈 관리는 따로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돈 관리를 따로 해? 저는 합쳐서 같이 관리하고 싶었는데 그건 싫은가 봐요. 와이프가 한 달에 얼마 받는지 저는 몰라요. 며느리는 네가 받는 월급이 얼마인 줄 알고? 네. 저는 미리 말해줬어요. 왜 자기 수입을 숨겨? 그러게요. 근데 뭐 그거 말 안 해줬다고 서운해하는 것도 좀 그래서 그냥 신경 안 써요. 그래도 경제적인 부분은 서로에게 공유하는 게 좋은 거야. 백 씨는 이 상황이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남의 가정에 별로 끼어들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 그건 그렇고 우리 바깥 사돈 병원에 저희 딸은 언제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얘기 좀 나눠보셨어요? 안사돈은 자기의 딸을 백 씨 남편의 병원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부탁해왔습니다. 아직은 자리가 없어 보이는데. 저도 계속 물어보고 있긴 한데 명확한 답을 주지는 않네요. 안사돈은 마음에 드는 대답을 듣지는 못한 듯 이내 실망했습니다. 며칠 후 백 씨의 남편은 백 씨에게 안사돈이 병원에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약속을 하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와서 당황했어. 바쁠 때였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시간 내서 커피 내드렸지. 말이 어찌나 많으시던지. 보내는데 애먹었다니까.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며느리 얼른 이 병원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하더라. 아무래도 내 자리를 노리는 것 같아. 나도 뭐 며느리가 물려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지영이 친구 형석이가 걸리네. 원래는 형석이한테 물려주려고 했거든. 백 씨의 남편이 말한 아들의 친구 형석은 아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중마고우였던 친구였습니다. 아들의 친구 형석은 어릴 때부터 백 씨의 집에 와서 같이 밥도 먹을 정도로 외동이었던 아들에게 거의 형제나 마찬가지였던 친구였습니다. 형석은 아들처럼 공부를 잘했고 또 의사가 꿈이어서 백 씨의 남편과 같은 과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백 씨의 남편은 어릴 때부터 그런 형석을 눈에 담아두고 있었어서 자기 병원에서 일을 하게 했고 언젠가 형석에게 병원을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런 언질도 몇 번 준 마당에 갑자기 며느리가 자기의 병원으로 들어오면 조금 곤란해질 것 같음을 백 씨의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자기 병원에서 일하는 것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백 씨도 이런 남편의 고민을 알고 있었습니다. 괜히 아들이랑 사이가 틀어질까 걱정되기도 하고. 하지만 백 씨는 그래도 친구보다는 진짜 가족인 며느리가 병원을 물려받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백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백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백 씨와 남편이 했던 대화를 듣기라도 한 듯 아들은 오자마자 병원장 자리를 누가 물려받을지 부모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와이프가 아버지 병원에서 일하는 게 늦어지니까 저한테 말을 꺼내보라 하더라고요. 지영이 네 생각은 어때? 아빠는 이 자리를 네 친구 형석이한테 물려줄 생각이었는데. 저도 고민이 많아요. 형석이를 한 번도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고 아내는 이미 제 가족이고 저도 많이 곤란한 상황이에요. 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네 아버지 정정하시니 그 부분은 천천히 얘기 나눠보자. 하지만 이후 계속되는 사돈의 요구로 결국 백 씨의 남편은 며느리를 자기 병원으로 스카우트했습니다. 아들의 친구 형석도 며느리가 병원에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됐고 이때부터 병원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장 가족인 며느리가 의사로 들어왔네. 원래 그럼 물려받기로 했던 형석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얘기들이 아들의 친구 형석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친구 형석도 사실 병원장에 대한 욕심이 없진 않은 듯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백 씨의 남편을 잘 따랐고 자기의 청춘을 이 병원에 바쳤기 때문에 백 씨의 남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그 병원에서 정치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자기가 이미 병원장 자리를 물려받을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도 다 사돈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 듯 싶었습니다. 친구 형석은 백 씨의 아들을 찾아가 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정말 네 와이프가 병원장 자리 물려받는 거야? 그게 아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석은 그런 백신의 상황을 이해해 줬습니다. 사실 물려받는 거면 가족이 물려받는 게 맞는 거지. 난 지금 이 병원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그리고 나를 가족처럼 대해줬던 너랑 니네 부모님과 사이가 틀어지기 싫어. 친구 형석은 그동안 많은 생각을 한 듯 백 씨의 아들에게 자기는 병원장을 물려받지 않아도 좋으니 지금의 좋은 관계를 잃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백 씨의 아들은 그런 친구에게 크게 감동했습니다. 백 씨의 아들은 부모님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고 아들의 친구 형석에게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백 씨의 남편은 은퇴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며느리에게 병원을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사돈의 귀에까지 들어갔는지 사돈은 더욱더 백 씨와 백 씨의 남편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백 씨 남편의 병원에 거의 매일같이 찾아가 반찬을 가져다 주고 커피를 마시고 갔습니다. 백 씨의 남편은 점점 이런 사돈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백 씨 남편의 병원은 날이 갈수록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백 씨의 남편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일을 너무 무리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백 씨는 남편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상당 부분의 일을 도맡아 하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백 씨는 이내 남편을 말리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어느 날 백 씨의 남편은 환자 진료를 보다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다른 의사가 달려와 응급처치를 해서 숨은 붙어 있었지만 백 씨의 남편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백 씨의 남편은 그렇게 의식이 없는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백 씨와 아들은 그런 남편과 아버지의 곁을 지켰습니다.
백 씨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은퇴하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려고 했는데 은퇴 후 꿈꿨던 삶이 물거품이 돼버린 것만 같았고 평생 일만 한 남편을 가여워했습니다. 그리고 백 씨는 그런 남편을 말리지 못한 자기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백 씨의 남편도 병원장만 되고 병원을 조금만 더 키우면 미련 없이 은퇴해 백 씨와 행복한 노후를 즐기려고 했는데 욕심이 과했다는 것을 후회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후 백 씨의 남편은 의식은 돌아왔지만 몸을 움직이거나 말을 할 수는 없었고 보거나 듣는 것만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백 씨는 남편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아들은 일이 끝나면 항상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백 씨의 남편이 없어도 병원에 의사가 많아 병원은 잘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병원 내에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병원을 누구보다 잘 알던 아들의 친구 형석이 주도해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던 며느리는 아직 병원의 상황을 다 파악하기도 전에 자신이 진두지휘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병원장 자리를 물려받기로 했다는 말을 하며 아들의 친구 형석의 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백 씨와 아들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남편과 아버지를 신경 쓰느라 그 부분까지는 신경을 쓸 수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남편의 상태는 좋지 않아져 갔습니다. 백 씨가 잠깐 시부모를 챙기러 가고 아들이 일을 하고 있던 시간에 잠깐 안사돈과 며느리가 백 씨의 남편을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안사돈과 며느리는 백 씨의 남편이 가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둘은 백 씨의 남편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그 병실에서 자신들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지. 진짜 그런 거 같네? 내가 진짜 다른 사람한테 병원장 자리 내줄까봐 잠도 못 자고 얼마나 조마조마했는데. 좀 곱게 내주지. 내가 진짜 이 사람 입맛 맞추려고 별 노력을 다했다니까. 처음으로 음식 가져다 줬을 때 반도 안 먹는 거 있지. 그래서 음식이 좀 짠가 해서 다음번엔 간을 좀 덜 했더니 그제서야 잘 먹더라고. 노력한 게 통하니 뿌듯하네. 백 씨의 남편은 이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 씨의 남편은 자신이 참으로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와 사돈은 백 씨의 아들을 처음 만났던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방송국에서 만났는데 방송 전에 대기하던 며느리는 아들과 동료가 대화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니네 아버지 병원장이신데 그쪽 병원 의사 선생님을 게스트로 해야 병원 홍보도 되고 좋지 않겠어? 우리 아버지 병원은 방송 안 나와도 바빠요. 며느리는 이 대화를 듣고 백 씨의 아들에게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 사실을 바로 자기 어머니에게 말했고 자기들의 계획을 숨기며 천천히 그렇게 작업을 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병원은 저희가 잘 운영할게요. 며느리와 사돈은 백 씨 남편의 눈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항상 자신의 병원 환자를 1순위로 생각하던 백 씨의 남편은 얼마 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장례식을 마치자마자 백 씨네에게 근사한 밥을 대접하겠다며 사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밥을 잘 드셔야죠. 별로 입맛이 없어 나중에 밥을 먹자고 했지만 사돈은 기어코 아들과 며느리까지 불렀습니다. 백 씨가 도착한 곳은 근사한 레스토랑이었고 백 씨와 아들은 그냥 평범하게 차려입고 갔는데 며느리와 사돈은 아주 화려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마치 축하하는 자리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값비싼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안사돈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밥은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이렇게 신경 써주셨는데 제가 살게요. 병원을 주셨는데 이 정도도 못 사드리겠어요? 네? 백 씨는 잘못 들었나 싶어 되물었습니다. 아, 모르셨구나.
이미 명패까지 만들어서 바깥사돈이 쓰던 방 저희 딸이 쓰고 있어요. 바깥사돈이 저희 딸한테 병원 물려준다는 유서도 보여줬고요. 아, 네. 백 씨는 며느리가 병원장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얘기가 지금 상황에서 나올 얘기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사돈의 입에서 나온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 목표도 이렇겠다. 이제 그만 그쪽 아들은 제 딸이랑 이혼해줘야겠어요. 뭐라고요? 그렇잖아요. 제 딸은 의사에 이제 병원장인데 고작 PD가 직업인 사람과 같이 살면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들은 백 씨와 아들은 모두 어안이 벙벙해졌고 며느리는 아주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니, 장모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혼이요? 당신도 장모님 생각이랑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며느리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보니 이미 한통 속인 것 같았습니다. 이제 바깥사돈도 세상에 없는데 집안 수준도 안 맞잖아요. 저희가 섭섭치 않게 위자료는 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요. 백 씨는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을 데리고 아무 반응하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엄마, 어쩌죠? 저희 완전 당한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라. 며느리와 사돈은 다시 한번 백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의사인 딸이랑 결혼하게 해줬으면 그에 맞게 보답을 해줘야죠. 병원은 제 딸이 잘 관리하고 나오는 수익도 일부 보내드리리다. 의사가 무슨 죄예요? 아무리 의사라도 인성이 그 모양이면 어디 가도 대접 못 받죠? 그리고 왜 선심 쓰는 척을 하시죠? 뭐요? 그 모양? 지금 말 다 했어요? 빌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겨우 그 말 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제가 빌기는 왜 빌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의사에다 저 정도 비주얼의 여자가 어디 흔한 줄 알아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시집 다시 보내면 되겠네요. 그 남자는 누가 될진 몰라도 참 불쌍하지만 기가 막혀서. 우리 딸이 그쪽 아들보다 직업도 좋아, 외모도 뛰어나 저희가 뭐가 아쉽겠어요. 우리 아들은 서울에 있는 최고의 대학교 졸업했고 의대도 가려면 갔을 거예요. 당신 딸은 10위권 대학 나와서 겨우 의사 된 거 아니에요? 뭐요? 그리고 이혼? 이혼하자고 하면 저희가 뭐 아쉬울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도 선자리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 줄 알아요? 나이가 이제 30 후반인데 당신 딸이 다시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누구 마음대로 병원을 가져가요? 이미 저희 딸한테 병원 물려주기로 확정난 건데 그쪽이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 이래봬도 철저한 사람이라 이미 변호사랑 다 상의했어요. 저를 너무 물러보셨네요. 제가 그렇게 당하고만 사는 사람은 아니라서요. 사실 백 씨의 남편은 며느리에게 병원장 자리를 물려주겠다는 유서를 미리 작성하긴 했지만 며느리와 사돈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서의 내용에 병원장 자리를 며느리에게 물려주되 만약 백 씨의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언제든 병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당연히 백 씨의 남편은 사돈과 며느리에게는 알리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안사돈과 며느리는 백 씨의 남편이 백 씨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지 못한 듯 싶었습니다. 그저 집에서 집안일이나 하는 가정주부 정도로만 백 씨를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백 씨는 그 유서의 내용을 들이밀고 이제까지 며느리와 사돈이 했던 행동들까지 모두 증거로 잡아 병원장을 교체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백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백 씨는 곧장 아들의 친구 형석을 병원장으로 앉혔습니다.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네가 진정 우리의 가족이었는데 실망시켰구나. 그 자리는 네가 적임자야. 제가 그 자리를 맡아도 되는 거예요? 너만한 사람이 없어. 아들의 친구 형석은 그런 백 씨의 진심을 받아줬습니다. 물론 아들도 백 씨의 생각과 같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돈과 며느리는 또 한 번 백 씨를 찾아갔습니다. 사돈. 아무리 그래도 가족도 아닌 생판 남인 사람에게 그 자리를 물려줘요. 아직 이혼한 건 아니니까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어때요? 이혼시키자더니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호구로 보여요? 바라던 대로 협의 이혼해드릴 테니까 얼른 이혼 도장이나 찍으세요. 안 그러면 소송 걸어버릴 테니까 돈도 많으시잖아요. 하지만 사실 사돈은 수입이 끊긴 지 오래였고 딸을 대학에 보내고 하면서 빚도 많이 쌓여 딸의 수입은 족족 빚을 갚는 데 쓰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여기서 소송을 해봤자 마이너스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돈은 소송은 하지 않을 거라고 선심 쓰듯 얘기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설마 이번 일로 저희 딸을 자르기라도 하는 거 아니죠? 그럼 이런 일까지 있었는데 얼굴 보면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바닥 소문 금방 나는 거 아시죠? 지금 동네는 아무래도 뜨는 게 좋겠네요. 이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호의예요. 사돈은 무릎까지 꿇어가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백 씨와 아들은 하루빨리 그들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막고자 하면서도 뒤에서 사돈은 며느리에게 선자리를 나가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한 상태라는 것은 비밀로 하고 비주얼과 의사라는 직업을 앞세워 돈 많은 남자 한 명과 좋은 관계로 발전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사람을 고용해 이 사실을 알게 된 백 씨와 아들은 며느리가 성본 사람에게 찾아가 속지 말라고 아직 유부녀라고 말해줬습니다. 며느리가 선을 본 남자는 결혼하는 걸 조건으로 이미 며느리에게 아파트 하나를 해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속인 사실을 알게 되자 며느리에게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고소했고 사기죄로 또 한 번 고소했습니다. 참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짓까지 벌일 수 있는지 싶었습니다. 사돈은 다시 한번 백 씨를 찾아와 자기들 계획을 또 망쳤냐며 노발대발했지만 백 씨는 곧장 경찰을 불러 그런 사돈을 내쫓았습니다. 이후 몇 번 병원에 와서 행패를 부렸지만 경호원이 있어 입구에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며느리와 사돈은 어느 순간부터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어디 가서 돈 많은 남자에게 접근하려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제 그것은 백 씨와 아들이 신경 쓸 바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은 아들 친구 형석이 잘 이어받아 운영되고 있었고 백 씨의 아들은 다시금 일에 집중했습니다. 백 씨도 남편 없는 삶에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남은 인생 자신의 꿈이었던 박사가 되기 위해 본격적으로 공부를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백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참 답이 안 나오는 사돈과 며느리를 상대해야 했던 백 씨와 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백 씨라면 오늘 이야기 속 사돈과 며느리가 진짜 내 사돈과 며느리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백 씨 할머니가 잘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